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감을 하다가 급하게 와서 네. 뭐라도 가리고 나오는 게 좀 네. 보시는 분들께 예인 것 같아서 큰 웃음을 들으려면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고 해야지. 그래서 자꾸 스파이더맨 가면 얘기하지 마시고요. 스파이더 가면을 쓰면 확실히 얼굴에 이 안 좋은 몰골을 확실하게 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몰골 자체가 안 좋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고요. 서 기자님 안 계실 때 녹화했던 네. 유나의 거리 편이 네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의외로 또 댓글에서 서정민 메인 MC를 찾는 네.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분들 이런 댓글 없었으면 저 굉장히 서운할 뻔했어요. 둘이서 얘기하니까 너무 진지한 토론 같다라고 네. 이렇게 호인부 2000님께서 네. 달아주셨고요. 리플을. 네. 이분 선물 드려야죠?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권력을 휘두르시는 반면에 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서 기자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래서 그런- 루루리 사사님께서 이승아님의 불꽃 연기 그날 아주 그냥 정말 1인 면역을 도맡아 하시면서 특히 이제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해서 OST? 네, OST를 하얀 눈꽃처럼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소몰이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다고 댓글을 네. 달아주셨어요. 오만에 사시는 오만이 중동에 있는 나라죠. 오만에 사시는 두 분이 보셨는데 두 분 다 끝까지 보셨다는. 네. 예, 국토의 80%가 네. 바위산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네. 나라고요. 제작진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만에 대해서 막 예. 뭐 신바트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졌다. 신바트. 네. 이런 거 왜 적으신 네. 거예요? 저기 조사하신 김에 인구수도 조사하시게 됐어요. 뭐 5만 명은 아닐 테고 분명히. 어머. 조소영 PD가 5만을 언급하면서 이번 회 조회수가 5만을 넘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도 같이 언급을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이런. 했습니다. 예, 남의 나라 몹쓸 이름 의식의 가지고 흐름. 예? 남의 나라 이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네. 이번 주에도 협찬 도서 네. 오므라이스 잼잼이나 뭐 차이니즈 봉봉클럽 조경규 작가님의 내 이름은 팬더댄스 2권을 이번 주에 준비해봤습니다. 4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엉뚱하다고 할 수도 있고 조경규 작가의 어떤 독특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연작 시리즈입니다. 여기 클로즈업 되나요? 이렇게 어떤 뛰어난 작화력으로 이렇게 섬뜩하게 만드는 네. 이게 초판 한정이라서 네. 네. 저희가 이번에 드릴 때 이 안에 이제 초대형 강렬한 브로마이드 네. 예, 굉장히 방이나 이런 데 붙여놓으면 이런 데 붙여놓으시면 뿌듯할 그런 브로마이드가 시선 강탈하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만나는 우리나라 초콜릿 해서 각종 초콜릿을 먹어보고 이 평을 달아놨는데 막걸리 초콜릿도 있네. 막걸리. 야. 그 두꺼운 책 속에서 또 그걸 또 귀신같이 찾아내셨어요. 그거보다 일단 빨리 이 간식을 뜯고 싶어 하네 이거. 이게 뭐예요? 꽈배기잖아. 여기 찹쌀 뭐 도너츠. 추석 때 우리가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많이 먹는 그런 그 간식들이다. 컨셉이. 다들 너무 튀김류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집어? 긴 연휴 동안 즐기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강추하는 컨텐츠들. 네. 이 안에 뭐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펼쳐보죠. 네. 영화. 아닌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여기 그래도 이건 적혀있잖아요. 이거 보여줘야지. 영화는 족구왕입니다. 홍만석 고객님, 지난 대출 이자가 연체 중이세요. 잘못 들었습니다. 토익 몇 점이야? 토익은 아직 본 적 없습니다. 학점, 평점 2.1. 평장, 너 꿈이 뭐야? 저는 연애하고 싶습니다. 저기요. 족구왕을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다룬다 그래가지고 밤새서 마감을 하고 아침 조조로 보러 갔어요. 너무 졸리니까 혹시 이제 영화보다 졸지 않을까 싶어서 뭐 커피도 좀 마시고 주전부리 코리도 좀 싸대고 들어갔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항공주라는 영화와 함께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한국 네. 영화였어요. 과연 언제 개봉하나 그 아트버스터를 노리는 작품답게 여름 블록버스터 시즌에 개봉을 해서 지금 얼마 전에 1만 관객을 돌파를 했어요. 벌써 1만 관객인가요? 네. 지금 개봉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네, 일주일도 안 네. 돼서 1만 관객을 돌파해서요. 거의 뭐 독립영화계
마지막에 명량과 같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명량과 대적하는 건 지난주에 저희가 스토브가 내지 않았나요? 이번 여름 5대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로 네네. 군도, 명량, 해적, 해무, 그리고 족구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족구를 소재로 하게 됐는지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멋진 그 스포츠 장르 영화가. 물론 이런 영화도 있었죠. 피구의 제왕인가요? 예. 벤 스틸러가 감독한 정말 배꼽을 잡게 만드는 그 전형적인 B급 코믹 영화인데 피구의 제왕 못지않은 그런 어떤 종목의 어떤 선택. 시작이 군대에서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족구하는 장면. 족구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여자들이 무척 싫어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축구는 아니어서 축구보다 족구가 더 싫은가요?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설정이 맞구나. 그럼요. 족구한 장면 시작해서 결국은 그 제대를 합니다. 홍만석 병장님, 전역 신고하시랍니다. 지금 안 하시면 전혀 안 된답니다. 제대를 해서 학교를 복학을 하는데 족구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 전에 족구장이 있었는데 테니스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니 족구장이 왜 없어졌어 이러면서 족구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족구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 주인공이 굉장히 정말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복학생인데 너 무슨 과야? 민족열 생활경영대 식품영양학과 공무원 시험 준비해. 제대했다고 들떠서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연애하고 싶습니다. 작중 등장인물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낭만이 흥건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취업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과열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헐렁하고 뭔가 찌질해 보이지만 굉장히 열정 넘치는 이 친구 하나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훈풍을 불어일으키는가.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캠퍼스는 분명히 분위기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저 떨어뜨리는 소리만 내도 다들 노이로제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약간 시대적 공기가 아예 바뀌는 거죠. 주인공의 패션도 그래요. 전형적인 복학생 패션. 검은색 잠바에다가 노스페이스 흰 양말 뭐 이런 거 막 진짜 치켜 올려서 신고 이렇게 해서 배낭을 큰 거를 메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 정도면 복학생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고 뭐 토익책 이런 걸 넣고 있겠지. 근데 딱 열어보면은 족구공이 이렇게 족구공을 항상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는 공부에 외인 다는 거 아니고 공을 세게 찬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발 아래 그냥 공을 툭 갖다 댄다는 느낌만으로 족구에서는 그것만 해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나는 그러니까 제 공을 받아서 창호한테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성치의 어떤 소림축구나 피구의 제왕 이런 작품들에 비교를 하는데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있는 그 강병진 기자 같은 경우는 약간 옛날 80년대 청춘 영화들, 철수와 미미의 청춘 스케치 같은 영화들에서 그 계보를 좀 찾더라고요. 약간 낭만이 흥건한.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어리숙하고 대신 순수한 순정성이 살아있는 남자 주인공 캐릭터. 그리고 이 만섭이라는 인물이 처한 상황은 사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청년들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학자금 이자가 많이 연체되면서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이제 이자를 못 내서 연체가 돼 있고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방법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등록이 취소가 되기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도 그냥 계속 학교에 나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족구가 있고 그 나와 함께하는 족구팀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강민이라는 캐릭터였나요? 축구선수,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그렇죠. 전직 국가대표라는 화려한 스펙도 있고 또 벤츠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제 고시원에서 방세도 몇 달치를 밀려서 이렇게 사는 허세와 허영으로 가득 찼지만 그 안에 어떤 비루한 청춘의 빈약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되잖아요. 이 인물과 그 만섭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라이벌 구도를 통해서 이제 강민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안나가 만섭이 좀 봐라 모아 갔다는 이야기는 지만 그래도 걔는 지하고 싶은 거라도 다 하고 살지 않냐. 지금 주인공을 맡은 그 안재용 배우에 대한 그 매니아의 반응이 엄청 뜨거워요. 그분은 사실 영화에서 주인공 맡기는 쉽지 않은 그런 외모의 소유자인데 정확하게 이 캐릭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외모부터 뭐 이제 그 체형까지 심지어 바람 빵빵하게 들어간 공 같은 그런 체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왜
캠퍼스 퀸도 점점 흔들리잖아요. 만섭에게. 네. 옆에 퀸카 애인이 있음에도 네, 네,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여심을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흔들어 놓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파이팅! 스푼녀랑 족구의 화려한 기술 같은 것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기술들도 나오죠. 그 독수리 스파이크라거나 뭐 그렇죠. 쌍둥이 킥 같은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 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교내 족구 대회를 하기 때문에 각 과의 특성이 드러나 이렇게 기술들을 막 이렇게 선보이잖아요. 예. 수학과에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계산을 해서 그건 직접 보셔야 돼요. 정말. 네. 감독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왜 하필 족구를 골랐냐. 족구가요. 굉장히 찌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골랐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뭔가 좀 찌질하고 좀 없어 보이고 네. 왜 저러고 살까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렇죠. 족구라는 거예요. 네. 꼭 그것이 족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각자가 마음이 잊고 살았던 이런 과도한 어떤 경쟁 체제에서 자신이 잊고 살았던 어떤 굉장히 애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애정했던 대상을 네. 그 족구에 이제 자연스럽게 대입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좋아하는 거를 열정적으로 하면서 살고 싶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찌질하고 좀 없어 네. 보이고 한심해 보여도 네. 자기가 좋아하면은 뭐 그렇죠. 남들 의식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쫙 올인을 해봐라. 이명구! 이제 정신 좀 차려! 족구가 대체 너한테 뭔데? 홍만섭. 너한텐 족구가 뭐냐? 재밌잖아요. 정말 그 청춘의 어떤 네. 아름다움, 청춘이기 때문에 저런 것 도전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렇게 어떤 희망도 결국은 네. 이제 안게 되는 건데 그런 청춘을 제가 이제 지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씁쓸하고 좀 네. 아쉽고 서글퍼지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그렇죠. 되게 웃으면서 그 청춘의 풋풋함,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가도 나는 저 시절을 다 지났지 이제 절대로 돌아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슬프게 왠지 서글퍼지는. 보셨군요. 네. 그래서 괜히 좀 극장문을 나서는데 괜히 네.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 많은 청춘이라고 우겨서 될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는 아직 청춘이니까요. 두 분과는 달리. 네. 다음은 이제 다음으로 다음 만화 속 세상에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1호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예, 그렇죠. 매주 월요일 날 업데이트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약간 추석 연휴 때 고향에 안 내려가시는 분들, 어떤 텅텅 빈 도시에 계신 분들, 특히나 서울에 남아 계신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신종 감기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좀비 바이러스인 것으로 밝혀진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가요. 모든 연락도 인터넷에 다 끊기고 여자친구하고는 연락이 잠깐 됐다가 끊깁니다. 여자친구가 어디 살고 있냐면은 이제 망월사역, 그러니까 망월사역이면 저쪽 의정부 가까운 그렇죠. 데인가요?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 지리를 몰라서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1호선 전철 노선을 따라서 하염없이 걷는 내용입니다. 폐허가 되고 네.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 이제 약탈을 하고 그 살아남기 위해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서울 시내를 오로지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남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바라본 작품인데요.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좀비물의 어떤 공포는 좀비가 나를 덮칠지 모른다라는 공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걸 강조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1호선 노선도가 늘 웹툰 말미에 붙어요. 한 정거장을 이렇게 뭐 퀘스트를 하듯이 하나씩 이제 소거를 하면서 다음 여정을 향해서 가는데 그 역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그 인물들의 면면이 우리 현실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사회적인 문제를 압축을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문제, 뭐 학교폭력, 서울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장르와 좀 리얼리즘을 결합한 그런 작품이라서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구성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예전에 은하철도 999도 떠올라요. 네, 가서 어떤 별에 딱 내려가면은 그 별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거기에만 있는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어떤 인생의 페이소스를 이제 곱씹게 만드는. 그걸 또 실제로 1호선 역으로 하니까 더 막 팍팍 와닿고. 그렇죠. 그리고 역마다 그 풍경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 스케치를 묘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현실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역까지 갔나요? 지금 대충 성북역까지 간 상태에서 성북이 꽤 많이 갔네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1부격에서는 이 여자친구를 향해 걷는 남자 주인공이 주인공이었다면은 2부격에서는 시청에 소집돼서 좀비들을 소탕하라는 작전을 하달받았다가 부대에도 감염자가 생기고 부대가 와해되면서 지금 도망 중인 이등병 병사로 이제 이야기 초점이 좀 옮겨왔어요. 보통 주택단지 근처의 어떤 묘사는 그러려니 하다가 서울시청 앞 묘사라거나 뭐 광화문의 광경 같은 것들이 완전 폐허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섬세하게 그림으로 구현되어 있는 걸 보고 있으면은 좀 등골이 오싹하죠. 그렇죠. 시청이나 광화문 쪽에 가면은 약간 사이비 종교, 친사이비 종교가 그 득세를 하고 있고 그런 디스토피아물에 빠질 수가 없죠. 주인공을 항상 위기로 몰고 가는 건 좀비가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렇게 치르고 있는 전쟁과 비슷하니까 좀비물에 탈을 쓴 그냥 사회물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때 이 웹툰을 꼭 1회부터 다시 정주행을 쫙 해야겠어요. 성북까지 올라오면 열심히 봐야겠네. 제가 데이트하는 분이 개봉동에 살고 계신데 제가 홍대 살고 있거든요. 오늘 저기 방송에서 이 작품을 다룰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상황이 오면 당신은 나한테 올 거야? 내가 오라 그러면? 커플들은 이게 문제예요. 항상. 항상 거기에 몰입을 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 그럼 무조건 간다고 되더라고. 아니, 재미죠.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는 재미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은 편이라고. 이게 독산에서 망월서까지는 굉장히 먼데 홍대에서 개봉까지는 아침 해뜰역에 걸어서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저녁에 해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같이 하루면 갈 텐데라고 얘기했더니 되게 분하다는 표정으로 그걸 생각 못했네 그러더라고요.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냥 저희는 각자 집에서 이렇게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버티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치밀한데요? 그런 것까지 다 미리 짜놨군요. 야. 4호선만 돼도 느낌이 좀 남달랐을 텐데 1호선 하면은 좀 그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1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상으로 뻗어 있는 그런 길도 많고 길을 계속 주인공이 혼자 정말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혼자 묵묵하게 배낭을 지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정말 여자친구가 살아있는지 그것도 확신조차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좀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와요. 특히 이 지하로 일단 들어가잖아요. 어디서 용산 다음 남영에서 서울역부터 지하로 들어가나요? 그랬다가 다시 청량리쯤에서 다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길이 굉장히 저는 물론 철길을 걸은 건 아닙니다만 회기역이나 뭐 이제 외대 앞에 외대암역으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문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휘경, 뭐 경희대 앞이라든지 이 역 쪽에서 뭔가 거기서 뭐 사건 사고와 추억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학교를 그 동네에서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철길을 지날 때는 왠지 제가 더 몰입해서 보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학교를 그 동네에서 안 다녔는데 그 근처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으면 뭐 이를테면 경희대나 외대 다니는 아가씨하고 연애를 하셨다거나 복잡한 얘기네요. 술 마시고 뻗었다거나 그 근처에서 괜히 내가 다니는 학교도 아닌데 그 동네 이제 파전집 골목에서 뭔가 추억이 많다거나. 경희대학 나그네 파전. 실제로 그래서 그 역 한 역을 거칠 때마다 그 역에 서려 있는 자신의 어떤 뭐 개인사적 경험담 이런 것들도 또 댓글에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작가님이 굉장히
어떤 주인공들이 메고 있는 배낭이나 네네. 신발, 옷가지를 그렸는데 네. 굉장히 공을 들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세상이 망했는데 주인공들이 너무 신발이 예쁜 거야. 제가 되게 인상적인 댓글 중에 하나가 네. 그 좀비가 된 그 감염자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인간들을 감염자와 면역자로 이렇게 나눠서 감염자들을 이제 죽여야 할 대상으로 상정을 하는데 그 감염자가 이렇게 막 주인공에서 막 돌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누군가 좀비 패션이 되게 빈티지하다고 이렇게. 네. 요새는 그 웹툰이라고 해서 뭐 PPL 이런 거 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실제로 일부 네이버 웹툰 이런 데서는 PPL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잉여사랑도 옷 PPL을 그럼요. 우리도 아니, 저희 뭐 옷까지는 필요 없고요. 네. 선글라스 이거 PPL 아니야 지금? 이거 지금 어디서 받은 거야 지금 협찬? 아,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서울우유. 네. 네. 그놈의 PPL 타령 좀 잠잠하다 했어요. 네. 45초 있다. 네. 그냥 시작하면서 자 시작합니다. 안 돼. 지금 아니 잠깐 쉬었는데 입안이 왜 이렇게 불룩하죠? 그래서 형님 좀 뭐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아포칼립스몰 이야기를 했더니 어. 이렇게 뭔가 먹을 수 있을 때 저장을 해놔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지지난 방송에서 너무 제가 우동 먹는 그 먹방이 너무 원샷 잡혀가지고 나는 그 보면서 저 분명히 저 녹화 내내 있어갖고 불고 씻고 정말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게 먹는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먹는 장면 볼 때마다. 시장의 반찬이라고 맛있더라고요. 소주도 드셨어야지. 또 그 다음에 네. 마감이 있었어서. 네. 네. 그래서 저희 녹화 시간이 네. 금요일 저녁에 하기 때문에 네. 쉬는 시간에 굉장히 배가 고파요. 아니, 뭐 카메라가 그렇게- 돌고 있을 때는 네. 잘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해명을 안 하셔도 그냥 아니, 먹을 수 있는 그럼 거는 카메라 앞에서 먹는 서 기자님하고 저는 뭐가 됩니까? 자, 저희가 이제 영화하고 웹툰 둘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라마 네. 네. 이제 아니, 펼쳐주시죠. 뭐 제목부터 네. 공개가 될 텐데 뭘 또 새삼스럽게 사실은 그래요. 제목부터가 괜찮아 사랑이야 아주 좀 설득력 있는 네, 그런 괜찮아, 제목이잖아요. 괜찮아 사랑이야 이거는 저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한 대사 같은데. 그래요? 네. 다 모르시나요?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예. 아닌가? 나오긴 해. 아, 뭐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아니 난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두 TV 평론가께서 아 맞다 그건 말이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 뭐 있어야 말을 하지. 저 꿈에서 봤나 봅니다. 그 개그 프로그램 제가.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던져볼게요. 받아보세요. 괜찮아 사랑이야는 대중가요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나오죠. 아,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제가 만든 자작곡에서. 아, 진짜 멘트가 갈수록 썰어요. 어떻게? 자, 이 작품은 이제 여러 분도 알다시피 상당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네. 노희경 작가의 네. 작품이에요. 사실 노희경 작가가 지난해에 이제 송혜교와 조인성을 내세워서 이승현 평론가가 네, 제가 멋있게 주제곡을 지지난주에 불렀던 본의 아니게 디스하게 된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PD 김규태 PD하고 이번에도 같이 또 호흡을 그렇죠. 맞췄죠. 네. 조인성이 또다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요. 또 여전히 SBS에서 또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연진의 네임밸류 그리고 또 작품의 퀄리티라든지 재미에 비해서 시청률은 좀 저조하거든요. 하지만 10% 내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하면은 좀 진지하고 무겁고 그런 우울하고 이런 작품들이 많았는데 괜찮아 사랑이야는 노희경 작가가 처음으로 시도한 로맨틱 코미디 네. 장르예요. 아 노희경 작가 변했다. 이 네. 분위기가 너무 밝아지고 그렇죠. 좀 안 어울린다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네. 아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발견이다. 굉장히 재밌다. 예. 이런 분도 있을 테고. 그렇죠. 사실 노희경 작가님 작품이 약간 변화를 시도했던 거는 굿바이 솔로 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를 해오긴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 확 이렇게 엑셀을 밟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괜찮은 사랑이야가 딱 뭐 본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건 굉장히 트렌디하다. 요즘에 뭐 신인 작가가 쓴 트렌디 드라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2008년도에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요. 네, 그 자세라고 네, 줄여서. 그렇죠. 현빈과 송혜교를 내세워서 그때도 트렌디 드라마를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연기파 배우가 아닌 청춘 톱스타들을 내세워서
이제 만든 드라마였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주로 지연급들이 거의 뭐 정우성, 네. 조인성, 송혜교 이런 톱스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살짝 그 최근적으로 올수록 점점 좀 트렌디한 성격들이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괜찮은 사랑이야는 노희경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트렌디하고 네. 좀 경쾌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주인공 네. 공효진 씨는 항상 좀 밝고 쾌활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또 직업도 특이합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로 이제. 네. 분위기는 로맨틱 코미디고 트렌디 드라마라서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가벼운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주인공인 공효진이 연기하는 지혜수라는 역할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네. 본인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불륜을 직접 목격한 상처가 있어서 네. 이제 관계기피증 그리고 뭐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신병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정신과 의사고요. 또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조인성이 연기하는 장재열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그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리는 꽃미남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네. 라디오 DJ도 하고. 네.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의붓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고 또 의붓 아버지가 실제로 이제 의문의 살해를 당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 트라우마가 돼서 좀 정신분열증 증세를 갖고 네.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변 등장인물들 중에서도 이광수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또 이제 투렛 증후군이 네, 있죠. 그렇죠. 성동일의 환자였다가 좀 많이 치유가 된 그 인물로 이제 이광수가 연기하는 그 뚜레 증후군 네. 환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네. 뇌과에서 봉다리나 뭐 네. 심장 관련이라든지 이런 네. 좀 하드한 그런 의사들이 많이 이제 그렇죠. 소재가 됐는데 네. 이 정신병,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룬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래서 김선영 평론가님께서 그 모처에 기고하신 글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트렌디하고 속도가 빨라진 대신에 노희경 작가가 돌직구를 날리고 있다라는 네. 내용으로 글을 쓰셨잖아요. 기존의 노희경 작가의 뭐 작품들을 항상 관통하는 주제가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는데 이 인물들이 이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선뜻 소통하지 못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상처가 조금씩 내보이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과정이 이제 느리고 섬세하게 또 감정이 차곡차곡 축적이 되면서 네. 이렇게 전개가 됐다면 괜찮은 사랑이야는 초반부터 나 관계기피증이야. 네, 상처를 다 패를 까고 시작하는군요. 나 불안장애야. 네네. 이광수가 연기하는 그 인물의 첫 대사가 나 뚜레 증후군 환자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네.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일단 피를 보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좀 받았고요. 그게 노희경 작가의 의도적인 전략이기도 해요. 뭐 사람들이 정신과 하면은 굉장한 그 좀 특이하고 그렇죠. 이상하고 뭔가 좀 네. 나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왠지 이상한 사람들 같고 격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막 이런 좀 선입견, 네.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비정상이야. 나는 네. 정상인데 쟤네들은 비정상이야.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 편견을 깨주겠다. 초반부터 굉장히 세게 나간 측면이 좀 있어요. 그 대사 중에 뭐 현대인의 한 80% 정도가 네. 신경증의 일종들을 가지고 있다. 저만 하더라도 한 10여 년 전쯤에 이제 집에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휴학계를 뭘로 낼까 하다 가장 쉽게 나오는 게 이제 뭐 질병 휴학이고 네. 제가 그때 좀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뭐 님도 보고 뽕도 따자라는 마음으로 정신과에 갔었는데 일부러 휴학을 하려고 이렇게 심하게 체크를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비싼 돈 주고 하는 거니까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그거 보면 이제 얼핏 들으면 좀 섬뜩한 것 같은 질문들이 있고 뭐 그렇다 매우 그렇다 뭐 아니다 매우 네, 아니다 뭐 네. 보통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어이없이 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랬으니까 나는 누군가 나를 도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뭐 누군가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고 네. 생각한다 매우 네. 그렇다 어. 나는 가끔씩 가다가 그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네. 매우 그렇다 이런 거 체크를 하고 네. 한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네. 간호사 선생님이 이승환 씨 안에 상담실로 들어가실게요. 그래서 네. 딱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 이렇게 앉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 딱 보자마자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기도 했었고 네.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뭐 어떤 신경 정신적 질환 같은 것들이 누구나 앓고 있을 수 있고 뭐 누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극 중에 성동일 씨가 또 대사를 하는데요.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도 정신적인 충격을 연달아서 한 세 번만 경험하게 되면 다 그런 큰 이제 정신 이상적인 증세가 올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드라마에 그냥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 정신증 환자들을 묘사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정말 그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그런 인물들, 갑자기 막 폭주를 해서 상대방에게 뭐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적인 인물이라거나 광증이 좀 과도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또 멀쩡한 사람을 어떤 징벌의 의미로 얘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징벌적인 의미로 결말에 항상 이렇게 정신분열이 오는, 그래서 정신병원이 마치 정말 감옥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는, 신중함이라든지 주의도 없이 가볍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괜찮은 사랑이야를 보면 그런 것 역시 어떤 우리가 정신증 환자를 바라보는 편견에 그냥 일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느끼게 돼요. 감기를 달고 살거나 만성 비염이 있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저 사람 이상해 이러면서 멀리하지는 않잖아요. 마음도 이렇게 많이 힘들기 전에 이렇게 조금 힘든 게 있을 때 좀 그렇게 뭐 상담의를 찾아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명절이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그런 날이잖아요, 사실. 요새 추석을 앞두고 그 선물용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게 있다고 합니다. 뭐죠? 가짜 기부스. 가짜 기부스. 며느리용. 네, 며느리용 가짜 기부스. 실제로 명절 증후군이 그런 병명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그 육체적인 노동과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때가 이런 명절이고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의 의미를 던져주는. 이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몰아보고. 잉여사롱을 1회부터 우리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잉여사롱도 한 지금 30m? 40회? 오늘이 40회요. 오늘 40회군요. 40회를 몰아보는 게 저는 그러니까 40회를 맞았는데 준비하기 꼴랑 꽈배기예요, 그럼? 뭐야 이게? 뭐 저희가 40회라고는 하지만 사실 방송이 그 30분 내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다 보셔도. 일단 1호선 괜찮은 사랑이야를 보기 전에 잉여사롱을 먼저 몰아보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없을 텐데 그렇게 물어보면? 영화, 드라마, 웹툰 이렇게 하나씩 추천했는데, 음악도 사실 뭐 추석이라고 해서 특별히 추천해드리기, 추석 때 이 음악을 꼭 들어보세요 이런 의미보다는 추석과 좀 어울리는 음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고레아라는 이제 국악 밴드죠. 예전에 이제 탑밴드라고 이제 밴드 오디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16강에 들었던 그런 밴드예요. 이번에 새 앨범 낸데 이 앨범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목이, 2집 앨범 제목이 불러온 노래예요. 왜 이제 라디오 프로 중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 막 이러면서 이 소리는 이거 그 PD께서 이제 채록한 민요가 있대요. 거의 막 30년 동안 CD 100장 분량의 어떤 채록한 민요를 토대로 그걸 딱 찾아갖고 고르고 선별해서 그거를 현대화해서 재창조를 해낸 거예요. 달넘새라는 곡을 오늘 엔딩곡으로. 왜냐면 이제 저 추석 보름달이 뜰 테니까 보름달, 달넘새. 가사는 제가 특별히 여기서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뜨거운 가사가 있으니까. 자, 모두들 즐거운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되시면서 우리는 또 추석 보낸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